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. 예, 안녕하십니까. 변호사님 이제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설계비라고 사용한다고 용도를 속여서 1억 원을 빌려가 사기친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것도 이제 현지 검사 때 제가 실제로 기소했던 사건인데요. 통상적으로 많은 경우 우리 차용증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원금 변제 날짜 이자, 이 어떤 결과 부분, 처분 행위 부분만 나와 있어가지고 정작 사기죄에 있어서 중요한 속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80%가 불기소된다 그랬잖아요. 그 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게 이제 용도, 빌려가는 돈의 용도라든지 아니면 변제자금 마련 방법. 이 앞으로 네가 언제까지 갚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 돈을 어떻게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속였다면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가 된다는 거죠. 제 책에서도 많이 그 실제 사건을 소개했지만은 용도 사기 부분이 굉장히 실제 사건에서 많이 있는데요. 어떤 사기꾼이 이제 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이 상가 건물을 지금 건축하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 당신한테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. 그런데 지금 설계비가 지금 부족하니까 빌려달라. 실제는 자기가 이제 뭐 그 운영비로, 자기 회사 운영비로 쓸 생각이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상가 분양 대행 계약서까지 다 썼습니다. 그때 이제 피해자는 그걸 믿고 돈을 빌려줬죠. 근데 안 갚았습니다. 결국 사기죄로 고소했더니 사기꾼이 하는 말이 자기는 건축 설계비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회사 운영비로 쓰기로 했고, 근데 어쨌든 간에 건축 심의가 통과되지 않는 바람에 결국 변제하지 못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. 근데 분양 대행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설계비 지급 목적으로 1억을 빌려준다 이렇게 거기 되어 있더라고요, 계약서에. 그래서 이제 그걸 사기꾼한테 들이대면서 당신이 이게 설계비로 쓴다고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추궁을 했죠. 그랬더니 별로 항변을 못 하더라고요. 이건 바로 이제 기망과 처분행위 1억을 줬다는 거에 대한 그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증명이 돼서 다른 건 조사할 필요 없죠. 갚을 의사나 능력, 이거는 기망의 어떤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죠. 갚을 의사나 능력은 그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러니까 용도를 속였다든지 변제자금 마련 방법을 속였다든지 아니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든지 뭐 그 중에 한 개만 해당돼도 사기죄가 되는 거죠. 용도를 기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도 차용증을 사용할 때 용도가 어떤 용도로 빌린 돈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갚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차용증을 작성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변호사님이 맡으신 사례 중에 아파트 전세를 얻으면서 등기부 미확인으로 보증금 1억 원을 사기당한 사건이 있다고 해서 그 사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현지 검사 때 수사했던 사건인데요. 아파트가 이제 그 법인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사기꾼이 피해자한테 법인의 대표이사한테 그 임대차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면서 위임장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만 이제 관리를 위해서 신탁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이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등기부도 확인하지 않고 돈을 그 임대 보증금 1억 원을 이분 계좌로 넣어줬습니다.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나오려고 봤더니 이게 돈이 회수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죠. 근데 경찰은 회사로 넘어가 있다,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사기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혐의로 송치가 됐는데, 첫 번째가 뭐냐면 신탁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회사는 권한이 없죠. 이분이 잘못한 거는 일단 등기부를 확인 안 했다는 거, 그냥 위임장만 보고 했다는 건데, 가장 큰 문제는 이 회사가 지금 파산 절차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대표이사가 이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파산 관제인한테 이 권한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파산 관제인하고 체결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제 그런 게 안 돼 있죠.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면, 첫째,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신탁 원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. 그리고 2025년 1월 31일부터 등기소에 안 가더라도 인터넷으로 열람은, 신탁 원부는 열람이 가능하다. 그 다음에 신탁돼 있든지 뭐 관계없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법인 등기부를 확인해서 혹시 그 소유권자인 이 법인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.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대표이사는 아무 권한이 없거든. 임대할 권한이 없고 파산 관제인 이
지금 재산 분배를 위해서 파산 관제인한테 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는 파산 절차에 있는 게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파산 그 법인 등기부를 보면은 파산 절차에 있다면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어 있고 그것이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. 변호사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이제 이 사례로 미뤄봤을 때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제 전세 계약 하실 때 등기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